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어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상승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가지 못하고 파란불이 좀 들어오면서 좀 아쉬움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 후반부 추가적인 조정세는 일단 멈췄다, 이런 부분 좀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전환하려는 모습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날씨가 좀 폭염도 있고 더워지면서 전력상의 문제와 그리고 신한울 연료 시범 운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붙어서 움직였던 모양새인데요.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고 기술적인 흐름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두산중공업 내년 대선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정말 좀 궁금한 부분도 많으실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유튜브 아직 많이 미약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게 되었는데, 현재 유한타증권을 사용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에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무료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두중 정보 공유라던가 매수 타점 부담 없이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해당 산업이라던가 실적, 호재나 악재 제 생각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장기 종목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두중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기호에 따라서는 단기 종목들도 좋은 거 있으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편하게 저와 같이 공유하고 주식 조력자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봐야겠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원전 관련주들, 이 종목들 위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이제 원전 테마로 엮여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좀 대표적인 종목들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흐름, 두산 관련주들도 그렇고 원전 관련주들도 그렇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금일 2.9%까지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종가는 플러스 0.58%, 그래도 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두중이 한 2%대에서도 좀 마감이 되었다라고 하면 더 좀 좋았을 텐데, 오늘은 저도 아쉬운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테마로 종목이 엮여서 움직여줄 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체로 상승하는 폭도 미미하고 떨어지는 폭도 미미한 편인데요. 여기 중에서는 한정기술이 그래도 두 번째로 시총이 큰 회사입니다. 한 2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두산중공업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11조가 되었습니다. 시총이. 그래서 한 5배가 넘는 수치인데,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덜할 수 있고, 아직 두산중공업이 힘을 발휘하기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해외 수주에 좀 많이 의존을 했기 때문에 수주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터져야 두중이 또 한 차례 좀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가가 무겁다고 해서 급등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시총이 큰 종목들은 더 큰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는 없겠죠. 두산중공업 최근에 제가 질문받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언제쯤 두산중공업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조금 추익 중인데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들어갈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십니다. 사실 주가 흐름상 한 달 이상 이런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칠 법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뭐 여기만 보셔도 넘쳐나고, 괜히 이 종목을 좀 기다리면서 다른 종목들 수익 볼 수 있는 거 내가 놓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멘탈적으로만 좀 버틸 수 있다면 분명 1년 이상 좀 보유를 해도 상당히 좋을 종목이고요. 그만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중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당분간 또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뭐 여유 자금이 조금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그냥 원전 관련주들 테마주로 좀 엮일 때 다른 종목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한전기술이나 뭐 한전 KPS, 한전산업 뭐 분류는 코스피로 되어 있지만 비교적 움직임이 그래도 나와주는 편이죠.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또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두 중보다는 크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간중간에 수익이 어느 정도 계좌에는 찍혀야 흔들림 없이 장기 종목들도 보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두산중공업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은 적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원전에 대한 탈원전 뭐 이런 부분들은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나 3% 내지는 단타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꾸준히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 생각 있으신 분들은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에서 제가 그 자리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일 종가 가격 25,900원 1.5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오늘 종가 26,050원 한 150원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되었는데, 사실 박스권 흐름이 지루하게 움직이면서 24,000원 그리고 25,000원 26,000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늘 뭐 26,000원을 뚫어주고 끝났다?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주가 방향은 23,600원 내지는 23,700원 라인부터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5일선을 지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또 회복을 하면서 지루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쭉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자주자주 나오고 또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자라는 분위기가 좀 강하게 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심리적으로 여기 23,000원은 어떻게 해서든 좀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두 차례 쌍바닥도 23,000원 초반 흐름에서 나와 주었습니다. 추가 매수 자리 안정적인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23,000원 부근에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조정세로 나와서 여기서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고 세 번째 지지가 나오면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비중을 좀 더 실어서 추가 매수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상 단기간 안에 23,000원 부근까지 밀리는 그림은 쉽게 그려지지 않는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3,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 주가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루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7월 달만 보면 주가가 24,700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죠.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시장에 조정이 있었고 안 좋은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기다리기 지루하신 분들은 좀 단기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25,000원에서 24,700원 사이에서 한번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추매를 고려하고 있다, 아니면 두중을 한번 매수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앞으로 나올 2분기 실적이 또 있겠죠. 그리고 21일 두산 인프라코어의 물량이 한 6,700만 주가량 좀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좀 여유롭게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6,700만 주 이런 신규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현재 총 주식 유통수에 비하면 그렇게 큰 비율도 아니고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주가 가치 희석으로 상승보다는 좀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너무 급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매매 동향, 주가 흐름과 비슷하게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최근에 기본 매수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개인과 기관이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외인이 47만 주 가량 매수를 했고 개인 기관은 20만 주대 이렇게 나가면서 서로 견제라도 하는 듯이 주가를 크게 또 끌어올리기에도 부족했고 그렇다고 하락으로 쭉 밀기에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인들이 6월 25일 이때부터 꾸준하게 좀 들어오다가 팔아버리고 또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팔고 또 이틀 들어오다가 팔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길게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연속 들어왔다라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겠죠. 언제 또 매도세로 크게 나갈지 모르는 녀석들이고 만약에 내일까지 한번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조금의 상승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중 같은 경우는 외인보다는 기관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면서 개인이 좀 힘을 내줘야 하는 부분인데 최근 수급적인 부분만 체크를 해봐도 좀 변곡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관의 매수세도 연속적으로 필요하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심각한 전력난이다. 예비 전력이 최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멀쩡한 원전 허가를 늦추더니 10년 만에 대정전 위기감이다. 전력 예비율이 10% 붕괴 위기, 탈원전 여파로 전력 생산량이 줄었고 전기 사용은 급증해 대정전에 우려가 있다. 올여름 공급 예비 전력이 통상적인 안정 수준 1000kW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전보다 한 달 이상 빨랐다. 작년에는 8월 25일, 올해는 이른 무더위와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산업용 전력 사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탈원전 여파로 전력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기를 조기 투입하기로 했고 영구 정지했었던 3천포 화력 1호기, 2호기 그리고 보령 화력 1호기, 2호기를 재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 2013년 8월 이후에 8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 경보 발령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거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와 주었고요. 실제로 총 24기 원전 중에서 8기가 정비 중이다. 이 가운데 한빛 4호기는 현 정부 들어 4년째 정비 중이다. 승인을 안 해주면서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결책으로 주요 기업들을 소집을 해서 전력 사용이 피크일 때 전력량을 좀 줄인다거나 조절을 한다거나 자체 발전 시설을 활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급을 당장 늘릴 수가 없으니 수요를 줄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가능할 이야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산업들이 가동 중단한 곳도 많았고, 그에 따르는 피해가 상당히 막심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죠. 가능할 수 있을 때 최대로 돌려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전력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황에서 언제 또 가동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공장 가동률을 줄이게 된다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고요. 더 어려워질 수밖에는 없겠죠. 전력량 문제가 심각해질 때마다 원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와서 대두가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석탄이라던가 LNG 가스보다도 원전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년 만에 대정전 위기, 뭐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는 부분이고, 분위기를 형성하고 신한울 이후에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이 내용들 리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산중공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한 일인데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향후 연간 영업이익 1,800억 이상 개선, 클럽모를 매각을 하면서 부채 차입금 1,245억 감소, 두산퓨어셀 지분을 또 수중을 했죠. 그래서 자본이 6천억 가량 증가, 유상증자 현물 출자를 통해서 자본을 늘리고 부채를 또 많이 감소시켰네요. 두산인프라코어를 또 매각을 하죠. 매각대금 8,500억 이외에 또 2,200억, 현금화 가능자산 1,200억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한 1조가 넘는 금액을 자본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르면 이번 분기 내 재무구조 개선을 향한 마지막 고비를 넘길 전망이다. 산업은행 등으로 2022년까지 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모두 상환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신사업에 더욱 매진을 할 거다. 두산중공업이 혹독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두산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예상보다도 더 빠른 회복을, 더 빠른 정상화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에서 3조 원에 달하는 자금, 이미 절반 1조 5천억은 상환이 되었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하는 8,500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한 1조 2천억 정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 나머지 부분을 3분기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에는 연내에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한 분기를 좀 앞당겨서 3분기 이내에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담을 좀 줄이려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료가 될 경우에는 어떤 이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 산업은행과 신뢰관계가 좀 두터워지면서 앞으로 뭐 사업상 필요한 돈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도 훨씬 더 수월하고 이자율 같은 부분도 좀 잘 받을 수가 있겠죠. 또한 신용등급이 현재는 BBB- 이런 등급이지만 상향 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의 금리가 낮아진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1년에 2천억 가량 또 두산중공업이 이제 금융비로 뭐 이자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부분을 줄어들일 수만 있다면 부담을 좀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이후에는 두산중공업이 재무적인 리스크를 좀 줄이고 친환경 신사업으로 인한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사업부를 매각을 하고 두산, 두중, 그리고 밥캣, 퓨어셀, 그리고 여기에 두산 건설까지 지배구조를 상당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았죠.
그래서 밥캣이라던가 두산 퓨어셀도 향후 1, 2년 안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부분 두산중공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회사 자체적이나 아니면 재무적인 부분은 좀 안정화가 시작되려는 부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풍력, 신재생, 수소, 가스터빈, SMR, 원전 수주 등등 해서 4대 성장 사업 비중을 올해 29% 수준에서 60% 이상 좀 늘려간다라는 계획이고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만큼 그 빈자리를 두산밥켓, 두산 퓨어셀, 그리고 최근 살아나고 있는 두산건설이 잘 메꿔줘야 할 것 같습니다. 두산의 2분기 영업이 3,2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두중은 당장 2분기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좋게 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실적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리포트가 좀 많고요. 해외 원전 소식이나 신재생 쪽 수주가 좀 미리 터질 수가 있다면 훨씬 더 재무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좋은 자리에서 좀 모아가시고 3, 4분기 혹은 내년을 더 기대하면서 두산중공업 장기 레이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유안타증권 쓰시는 분들이나 계좌 개설 가능하신 분들 무료로 정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